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EMI 실드 장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MI 실드 장비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나 전자기장 등을 막아서 반도체 전자회로의 오작동을 막아주는 코팅인데, 한미반도체는 이 EMI 실드 막을 씌워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7조 6천억까지 커졌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49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거의 엔비디아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한데요. 가정용 컴퓨터의 연산은 CPU가 담당해왔지만 AI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렬적 연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GPU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GPU 시장의 1위였던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엄청난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직접 모든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TSMC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물량이 딸려가지고 인텔 파운드리까지 라인을 늘릴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HBM이라는 건 반도체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이거든요. AI 반도체가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칩 간의 통신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징 방식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GPU가 있고 HBM 칩들이 옆으로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하나의 큰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메모리를 층층이 수직으로 쌓아 올린 모양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택배를 배송한다고 쳤을 때 20층짜리 아파트 한 집당 한 개씩 20개를 배송하는 거하고 단독주택 20개를 배송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문 앞에 물건을 두는 시간은 비슷하겠지만 다음 집으로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가 훨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즉 데이터 처리 속도는 같아도 처리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속도에 의해서 전체적인 연산 속도가 크게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메모리가 기존 칩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인쇄 회로 기판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점도 있습니다. D램 5개 파는 것보다 HBM 하나를 파는 게 많이 남는다고 할 정도로 HBM 마진이 굉장히 좋은 수준인데요. 현재 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죠. 원래 HBM 기술 개발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관련 기술을 사용할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DDR 램에 비해서 만들기는 훨씬 어렵고 가격은 비싼데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다른 기술에 집중하고 있을 때 SK하이닉스가 HBM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마침 AI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해지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1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HBM4에서 양산 시기를 앞당겨서 역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잡고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인데요. HBM이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는 거라고 했는데 이때 TC 본더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TC 본더란 건 열 압착 방식으로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주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장비가 듀얼 TC 본더 장비인데요. 이름처럼 초고속 듀얼 방식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2배 높였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10,000원대에서 70,000원대까지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인데 이 차트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몇 년 동안 이미 주가가 2~3배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한 한미반도체가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상한가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휴 동안에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AI 칩 제조를 위해서 9,000조의 펀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성장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PER이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그러면서 늘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로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가 급등하는 거는 당장 벌어들이는 실적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벌어들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대한 만큼 실적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만한 위협이 있느냐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한미반도체가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신고가를 뚫은 이후에 공방이 펼쳐지면서 다시 횡보하면서 지지대를 갖춰놓고 다시 돌파할 때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또 한미반도체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시가총액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주 환원을 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살 깎아먹기만 아니라면 그만큼 앞으로 실적에도 회사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요.